반갑습니다. 신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영상은 신명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일단은 신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학년들 3월 첫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첫 모의고사가 3월달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쳤던 시험을 가지고 나는 이제 생명과학 점수가 이 점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고 또 이러한 단원에서는 내가 좀 약하구나, 그럼 무엇을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진다라면 오늘 나왔던 점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를 하겠지만 이 풀이는 전반적인 생명과학 전반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본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는 내가 어떠한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들이 늘 쉽게 나오는 1페이지는 이제 늘 쉽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들인데, 자, 다음은 가랑이 벌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몸의 생물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특성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여기다 넣을게요.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또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해서 물질 대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을 놓더라 생식, 그 자식이 나와 닮더라 그래서 생식과 유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의 단세포 생물을 제외한 다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로 이루어지는 발생과 그 발생으로 인한 자라, 그래서 발생과 생장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극과 반응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 반응 중에서 어떠한 반응들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항상성.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게 오랜 시간 걸쳐서 유전적으로 바뀌어져 있어 형질이 완전 달라지는 것을 우린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까지. 그래서 이 6가지의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1단원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또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 몸의 형태가 주변 잎과 비슷하여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주위 환경과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얘는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나무나 산딸기 등의 잎을 먹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 보이는 생물의 특성은 물질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2번 적응과 진화, 물질 대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에 대한 부분인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 규칙성을 찾는 균합적 탐구 방법. 두 번째는 관찰을 통해서 내가 왜 저렇지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잠정적인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연역적 탐구.
보통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연역적 탐구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사람의 세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에, 자, 아스피린은 물질 X의 생성을 뭐 할 것이다?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요 부분이 가설인 거죠. 가설. 됩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가설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과 내가 달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다른 결과 종속 변인으로 진술됩니다, 소술됩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스피린의 여부가 무엇을 물질 X의 생성 여부를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한번 다음 실험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에서 얻은 세포 집단 기억과 니은을 나눈 후에 둘 중 하나는 아스피린을 처치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에 아스피린을 처치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둘 중에 하나를 처치했습니다. 그럼 이 아스피린 처치 여부가 결국은 달리하였습니다. 조작 변인이 되겠죠. 조작 변인. 자,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시간당 X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물질 X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더니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의 생성량이 많아요. 니은은 X의 생성량이 적어요. 이렇게요. 자, 아스피린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아스피린을 X의 생성을 뭐한다? 억제한다. 그럼 X의 생성이 억제된 것이 무엇을?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 물질 X의 생성량이 많은 쪽이 아스피린을 처리하지 않은 집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가설이 맞았습니다 라는 식의 연역적 탐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맞죠? 대조 실험. 어떻게? 자연 상태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집단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집단, 조작 변인을 처리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얘를 기억을 대조군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을 우리는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처리한 것을 우리는 대조실험이라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니은 아스피린 처리 여부는 종속 변입니다. 아니죠. 아스피린 처리 여부는 달리해주는 조작 변인이 됩니다. 그 다음 딕을 아스피린 처리한 집단은 기억이다. 아스피린 처리한 집단은 결론에 의해서 아스피린 물질 X의 생성을 억제한다 했기 때문에 억제가 된 니은이 아스피린을 처리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겠어.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전까지는 요 물질의 합성에 대한 부분들, 물질 대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말로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썼는데,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봤던 그림일 것 같아요. 아미노산이 있고요, 단백질 단위체, 그리고 단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떨어져 있는 아미노산이 기억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나타내주고 있더라. 그럼 반대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는 것을 니은의 과정은 우리는 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얘기했냐면 물질 대사 기억과 니은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합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난이도가 많이 이제 쉬운 부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은 동화작용, 니은은 이화작용. 자, 그럼 우리 물질대사의 특성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내어놓더라. 그래서 에너지 방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발열 반응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 기역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역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니은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효소가 관여합니다.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소가 있을 때 뭐 단백질 소화 요소라든지 분해에 관련된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표가는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 심장과 기관 A,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방광과 소장 중 하나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이 있고요. 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관들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을 가지고 A와 B가 무엇인지 이제 유추해 나가는, 찾아가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줌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관 중에서 방광에 해당되겠죠.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심장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과 연결된다. 자, 이건 다 기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배설계라든지 배설기관이라든지 소화기관이라든지 순환기관에 속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방광, 소장, 심장 이렇게요. 자, 그럼 심장에 해당되는 개수의 특징을 봤더니 심장입니다. 그럼 기역에 들어갈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2개. 그 다음에 소장이 1개. 그래서 특징의 개수가 1개인 B가 소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2개인 A가 방광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의 동그라미 기역은 1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의 1은 이 숫자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다음 니은 A는 방광이다. A는 방광이다. B는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소장의 그렇죠. 소장의 융털에서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특징을 이해하고 기관을 찾아가는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표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특징을 이제 우리 3단원에서 방어작용할 때 나오는 질병,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외에도 2단원 물질 대사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3단원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4단원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유전병과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핵은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결핵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되겠고요. 자, 페닐케토녀증은 유전병에 대한 겁니다.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얘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됩니다. 자, 특징 가와 나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봤더니 결핵은 세균성 질환이다. 그래서 결핵은 세균성. 그래서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더 바르겠지만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다. 니은 유전병이다는 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가는 유전병이다.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병원체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이다는 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구체적으로 HIV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정도 에이즈가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정보 지식이나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준다라면 문제에서도 또는 국어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또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있으니까 꼭 한 번씩은 나오면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응, 니은, 티귿이 다 맞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염색체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염색체 관련된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종, 동물 A와 B. 그래서 A는 2n 이꼴 4짜리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B는 2n 이꼴 6짜리 서로 다른 동물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동일하고요. 수컷이 XY로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상을 가지고 이제 A 동물이냐 B 동물이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 짝을 찾아서 모든 2n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쌍이 다 맞아요 라고 하면 암컷수로, 2n인데 모든 쌍을 찾아봤더니 달라요, 다른 게 한 쌍 있습니다 라고 하면 수컷수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었습니다. 자, 가봤더니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핵상은 n이 되겠습니다. n 이꼴 4. 그러면 얘는 2n 이꼴 8짜리니까 얘는 A라는 동물이겠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나와봅시다. 나와봤더니 이렇게 짝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n 이꼴 6이 되겠네요. 그러면 2n 이꼴 6짜리 동물은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n이기 때문에 짝을 다 매칭이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얘는 암컷이요 라고 되겠죠. 됩니까? 자, 둘 중 한 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암컷이라고 A가 반드시 수컷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머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 봤더니 핵상이 똑같은 게 없습니다. 상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n 이꼴 4이네요. 그러면 얘는 A. 그럼 이 다와 요 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A 동물에서 나오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요 흰 것과 매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사이즈 매칭,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칭시키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남아요. 그죠? 매칭되지 않는 한 쌍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매칭되지 않는 한 쌍을 봐서 이 녀석은 무엇이다? 수컷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요것이 성염색체 Y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이 성염색체 X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됩니까?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A의 세포다. 가는 A의 세포다. 우리가 핵상을 보고 염색체 수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니은 A와 B는 모두 암컷입니다. 아니죠. B는 암컷이지만 A는 수컷이 되겠습니다.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디귿 나에서 상 염색체 수와 다의 염색체 수는 같다 했습니다. 자, 나의 상 염색체 수라고 물었어요. 나의 상 염색체 수. 자, 얘는 2n이기 때문에 2n 이꼴 6입니다. 자, 그럼 이 2n 이꼴 6의 의미를 분석하면 이런 거죠. 성 염색체가 XX입니다. XY입니다. 두 개 있기 때문에 4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4가 상 염색체, 뒤에 있는 2가 성 염색체 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상 염색체 수는 4가 되겠고, 그 다음 다의 염색체 수 물었습니다. 다의 염색체 수 전체를 물었습니다. 됩니까? 다는 지금 핵상이 n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4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문제에서 하나는 상 염색체 수를 물었고 하나는 전체적인 염색체 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하고, 이거는 모른다가 아니라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푸실 때 꼼꼼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기읍과 팔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계와
니은과 눈을 연결하는 말초신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은은 각각 척수와 중간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신경계 잠깐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누고, 뇌는 다시 기능에 따라서 대뇌, 그다음에 간뇌, 그다음에 중간뇌, 연수, 소뇌, 그다음에 뇌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가 구심성 신경이냐, 요즘 이제 분류한 형태를 구심성이냐 아니면 원심성이냐로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채성신경. 다시요. 구심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감각신경. 원심성으로 가는 게 두 가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 되나요? 자, 이 채성신경이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신경. 됩니까? 자율신경은 다시 두 가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이 짧고 절후가 깁니다. 부교감은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신경절이 기관 근처에 있으면 부교감, 아니면 교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럼 채성신경과 구분했을 때 자율신경은 반드시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채성신경은 한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는 A는 채성신경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니은에 연결된 것은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신경절이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얘는 자율신경인데 신경절이 기관 근처에 나와 있더라 라고 봐서 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부교감신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거죠. 신경절과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감은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니은은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중간내, 그 다음에 기역은 척수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기역의 동그라미 기역은 척수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채성신경에 속한다. 알 수 있겠고, 이거 B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 됩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3월 모의고사 중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시작점, 요 시작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달라고 겨울방학 방과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수, 중간내, 척수. 그래서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척수가 나온다 하면 반드시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교감입니다. 부교감. 교감 신경은 다 어디서? 척수에서.
속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됩니까? 그 다음에 연수는 중간에는 눈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연수는 나머지 다 소화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계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됩니까? 그래서 7번 같은 문제, 7번 같은 문제가 아니라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보고 맞췄다 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배경 지식들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신경계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세포 분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 관련된 문제에서 8번에 어떤 동물 이해닉구 사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의 특정 형질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했습니다.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있더라. 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체세포 분열 후기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감수 이분열 후기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봤더니 이것과 이것이 지금 상동입니다. 그죠? 얘와 얘가 지금 상동입니다. 그쵸?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속한다? 그쵸? 체세포 분열 후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핵상은 지금 2N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2N이니까 여기 스몰 a가 있다라면 요 니은에는 뭐가 있다? 라지 a가 있다. 왜?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가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관찰됩니다.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됩니다. 라고 하는 것. 니은. 기억엔 뉴클레오솜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 뉴클레오솜이 있습니다. 됩니까? 자, 뉴클레오솜은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그래서 얘는 무엇과 무엇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담겨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 얘기를 합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 A가 있습니다. 라지 A가 대문자 A가 있습니다.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염색체 분리, 상동 염색체 분리 또는 염색 분체 분리에 관련된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실수 않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랑 또 연관되냐면 뒤에 부분에 나오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 돌연변이에서 나오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도 연결될 수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염색 분체 분리와 그다음에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분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염색체래요. 병원체 X가 사람을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죠. 첫 번째는 병원체 종류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병원체 종류에 따른 특성들 나와준 그림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작용, 내 몸에서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반응과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전체적인 방어 기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X가 1차 침입했을 때, 자, 여기 문제에서는 자, 얘를 지금 시차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침입했을 때와 다해서 2차 침입했을 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기읍과 니은으로 분화됩니다. 기읍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무엇이 기억세포인지 무엇이 형질세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X에 대한 항체와 X가 항원 항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고요.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 항체 반응을 합니다 라는 것으로 봐서는 체액성 면역을 얘기를 해주는구나 되는 거죠. 체액성 면역. 그래서 얘는 항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원을 제거합니다. 그럼 얘와 비교되는 것, 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포성 면역. 자, 이 세포성 면역은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면역이다, 면역 체계다. 손상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때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세포 독성 T 림프구, 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는 거 됩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X가 2차 침입했을 때 이 기억세포와 현지세포가 기억이 미은으로 분화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됩니까? 이것으로 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억이 기억세포, 메모리셀, 니은이 형질세포.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기억세포가 현지세포로 분화됩니다. 언제요? 2차 침입 때. 됩니까? 2차 면역일 때. 2차 면역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가 현지세포로. 그래서 항체 생성 속도가 확 많아집니다. 농도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현지세포. 됩니까? 형지세포가 기억세포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봐야 되겠죠? 보기. 기억.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다. 자, 우리가 림프구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림프구가 있고요. T림프구가 있습니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골수에서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B림프구라 얘기를 하고요.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T림프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기억에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다. 아니고 골수에서 성숙한 세포다. 됩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기억세포다. 동그라미 기억은 기억세포다 라고 하는 것. 다음 미은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 시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그렇죠? 체액성 면역에서 나에서 일어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 얘기되는 것. 됩니까? 그래서 방어 작용에 대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침입을 했을 때 항원 제지세포가 먹게 되고 대시세포가 항원을 먹게 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제공되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항원이 침입을 하면 대식세포가 식세포가 얘를 먹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제시해주게 되는 거고, 이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독성 T림프구, 그 다음에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분화시켜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그죠? 자, 이 형질세포가 뭘 만든다?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을 제거합니다.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무엇을 한다?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 됩니까? 자, 이 기억세포 했을 때, 자, 2차 침입 왔습니다. 2차 침입 시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다시 분화됩니다. 무엇으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
됐나요? 그래서 아까 바에서 얘기가 이거죠. 기억세포가 현지세포로 분화됩니다. 라는 걸 물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방어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혈당량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 가는 사람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읍과 니은을 나는 가네스라는 물질 A와 B 사이에서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과정 1을, 니은은 과정 2를 촉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 1은 기획이, 과정 2는 니은이 촉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또는 보충 수업 때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죠. 알파와 베타, 알파가 먼저네, 기읍과 이응 중에 무엇이 먼저다? 기역이 먼저다. 이렇게 외우면 헷갈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 베타세포는 인슐린. 그러면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되는 거죠? 언제 조건이? 저혈당일 때. 인슐린은 언제 분비된다? 고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 인슐린 분비돼서 뭐 하자? 혈당량을 낮추자. 어떻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그럼 이 작용은 니은이 분비되어서 B를 A로 바꾸더라. 무엇을? 포도당을 무엇으로? 글리코젠으로. 글루카곤은 저혈당일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혈당량을 높이자. 어떻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높이자라고 했었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기읍 A와 B, 기읍과 니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혈당량에 관련된 호르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체내 삼투압과 관련된 그 수분량,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에 대한 부분들도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X축이 혈당량이 높아짐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혈당량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 호르몬이 있고요. 혈당량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호르몬이 있습니다. 혈당량이 높아질 때마다 증가하는 것은 혈당량이 많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 증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인슐린이죠. 반대로 혈당량이 높기 때문에 얘는 억제돼야 돼. 나오면 안 돼. 반대로 저혈당일 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혈당일 때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글루카곤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되나요? 혼동하지 말자고요. 혈당량이 높아지네. 무엇 때문에? 글루카곤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됩니까? 얘가 항상 X축이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 결과가 되는 것. 되나요?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B는 글리코젠이다. 글리코젠이 아니라 포도당이다. 틀렸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준다. 니은.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혈당량이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흡수도 많이 해줘요. 흡수도.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디귿. 혈중 포당 농도가 증가하면 1이 촉진된다. 혈중 포당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그렇지. 증가하면 1. 기획에 대한 작용은 그렇지 줄어듭니다. 되겠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 지문 같은 경우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단순히 우리가 혈당량을 요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변화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관련된 혈당량과 관련된 조절 기작들, 그러니까 인슐린의 역할이라든지 글리코젠의 역할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문제 나오긴 하지만 아울러 저혈당일 때 분비된 호르몬이 글루카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신에서 분비된 에피네프린도 있어요. 됩니까? 그런 것도 점점 문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뒤에 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 과정,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과정,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과정, 됩니까? 그 관련된 기작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체온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온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가지고 열 발생량은 우리 열 생성이라 얘기하고 열 발산은 우리 열 방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 그래서 저체온이다, 체온이 낮을 때 높을 때에 따라서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발생량을 많게 발산량을 적게 할 건데 라는 기작들을 기억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체내 농도, 체내 삼투압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프 해석과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역할 정도만, 그러니까 어디서 분비되는데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혈당량과 체온 조절과 그 다음에 체내 삼투압 조절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신경계. 자, 문제가 길어서 이제 위에 지문은 자르고 조건들만 지금 표시를 좀 했습니다. 조건들만. 자,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3까지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D1에 여기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 해주고 경과한 시간이 1, 2, 3일 때 어디서 A의 D2에서 여기서 막전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1, 2, 3은 각각 3ms, 4ms, 5ms 중 하나입니다. 풍문 전도 속도는 A과 B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네. 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일 때의 시간이 아니구나. 밑에군요. 막전이가 80mV일 때 시간이 얼마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과 시간을 이동하는 걸린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까지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mV 됩니다라는 얘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다? 문제 조건에서 3ms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1은 이 앞에 어떠한 시간이 더 포함되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에 시간 2를 봤더니 막전이 변화 시간이 플러스 30입니다. 자, 친절하게 플러스 30일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라고, 그쵸? 2ms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얼마의 시간 더하기 되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mV입니다. 자, 마이너스 70mV 봤더니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자극 전에 마이너스 70mV라면 어떻게 해요?
이후에 자극을 줬거나 여기에 자극을 줬을 때 되겠죠. 그래야 자극 지고 나서 바로가 되겠죠. 바로. 되나요? 그럼 순서로 본다라면, 시간 순서로 본다라면 이것이 먼저, 자 봐봐요. 2 지나서 플러스 30, 그 다음 좀 더 지났더니 어떻게? 마이너스 80, 좀 더 지났더니 얼마? 마이너스 70. 내가 순서를 본다라면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1, 2, 3의 의미는 시간이 달라진 거지 장소는 똑같아요. D2에서의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장소를 달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됩니까? 자, 이 문제 좀 더 난이도를 좀 더 준다면 어떻게? D1에서 줬는지 D3에서 줬는지 찾으시오라는 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요와 관련된 흥분 전달 경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달입니다. 전도에 대한 흥분 전도에 대한 경과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다양한 문제를요. 됩니까? 즉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데 어떻게 순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됩니까? 자, 이 문제를 또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막전이 순서 말고 자, 얘가 지금 3ms,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ms 막전이 변화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1이 만약에 3ms라면 1이 3ms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럼 1이 3ms라는 얘기는 이 1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없다 되겠죠. 없다. 즉 D2에 자극을 줬다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이 만약에 4ms라면 요 1이 4ms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 구간에서는 1ms 더하기 3ms 되나요? 이 구간은 2ms 써야 되는 거니까 앞에 얼마? 2ms 아니죠? 다시 실수할 뻔했네요. 자,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 2ms. 자, 그런데 1든 2든 간에 동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D1에서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1 조건에 얘가 1, 2, 4라면 4ms라면 D1에서 D2까지 가는데 얼마? 1ms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 2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변하는 거지 앞에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왜? 동일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요 이 구간은 1 더하기 2니까 3ms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3 구간은 얼마나 된다? 5ms. 그럼 어떻게 해요? 1ms. 왜? 이동하는 걸린 시간 동일하됐습니다. 더하기 그럼 얼마 남습니까? 4ms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봤더니 4ms 때 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70이네. 그럼 요거는 성립을 하네.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그럼 만약에 요 1이 5ms라면 어떨까요? 5ms라면. 그럼 이제 1 구간이 만약 5ms라면 이동하는데 얼마? 2ms 쓰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s라는 얘기겠죠? 왜? 막전이 변화 시간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동일합니다. 2ms. 막전이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2ms라고. 그럼 얼마? 얘 4ms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3 구간에서 봤더니 3은 그럼 이제 얼마 돼야 됩니까? 남는 게 3ms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동하는데 얼마? 그렇죠? 2ms 써요. 그럼 이제 얘가 막전이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얼마? 1ms밖에 못 쓰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막전이 1ms일 때 막전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럼 이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60mV가 되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70이니까. 그럼 얘도 틀렸네. 그럼 결국 이 조건이 맞네 라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자, 앞에 게 보는 게 문제 더 빨리 푸는데요 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 막전이 변화 시간 고려해서 요 3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얘는 3ms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동하는 데 있었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달라지네. 그럼 조건이 틀렸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1ms다. 근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cm다. 그러면 A에서의 뉴런 A에서의 속도는 2cm를 1ms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A가 B의 2배라 했습니다. 얘가 지금 2배예요. 그러면 B의 전도 속도는 얼마? 1cm/ms 돼야 되겠죠. 2배 되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3은 4ms다. 3은 4가 아니라 5ms다. 그 다음에 니은 비응문 전도 속도는 1cm/ms다. 1cm/ms다. 되죠? 그 다음에 딕을 기억이 5ms일 때, 자, 요 시간이 얼마? 5ms일 때 B의 D3에서 여기에서의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럼 5ms입니다. 5ms. 자, 그럼 볼까요? 자, D1에 자극져서 D3까지 가야 돼요. 거리가 얼마일까요? 4cm. 되나요? 그러면 속도가 1cm/ms니까 얘 얼마 간다? 4ms 쓴다. 됩니까? 그럼 전체 경과 시간이 얼마를 했죠? 5ms라면 되나요? 그럼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 얼마 남죠? 1ms 남습니다. 그러면 1ms일 때 막전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얘 지금 뭐다? 8분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 경과된 시간에 대한 의미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는 것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서 내용들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5단원에 개체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체군과 관련된 개체군 생장곡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개체군 생장곡선. 어떤 식물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S자형 곡선 나타냅니다. 되나요? 이론적이라면 어떻게? 얘가 J자형 나타냅니다. 왜? 이게 이론이라면 S자형 곡선 언제? 그렇죠.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까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죠. 환경 저항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기억해. 환경 저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환경 저항이 더 크겠네가 아니라 이론적 생장 곡선과 비교해서였죠. 이론적 생장 곡선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T1에선 요만큼 환경 저항을 받는다라면 T2는 이만큼 환경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더 많이. 됩니까? 그래서 환경 저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되는 거죠. 니은 구간 1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구간 1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밀도 공식은
면적분의 개체 수가 되는데 서식지 면적은 뭐하다? 일정하다. 근데 봤더니 이 구간에서 개체 수가 지금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밀도는 지금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죠? 디귿. 환경 수용력은 100보다 크다. 환경 수용력은 100보다 크다. 그죠? 환경 수용력은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환경 수용력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크다. 되나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단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개념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환경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S자형 곡선 아니면은 J자형 곡선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개체분 밀도에 대한 부분들, 정의들은 꼭 개념들은 기억을 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자, 13번 문제. 자, 표는 사람 호르몬 기역, 미은, 디귿을 분비하는 기관을 나타낸 것이고요. 기역, 미은, 디귿은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2월달 방과후 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신 점점 나오는 빈도가 많더라. 우리 수능 특강 이런 데서 나오더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부신 되나요? 그래서 부신에 나오는 호르몬 에피네프린 어디에 쓰인다? 혈당량 증가에 작용한다. 되나요? 자, 니은 갑상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록신, 뇌하수체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어디? 후엽. 됩니까? 그럼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에피네프린이다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조절됩니다. 그죠? 결과가 원인에 영향 주는 것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귿 땀을 많이 흘리면, 자, 땀을 많이 흘린답니다. 그럼 내 몸의 체내 수분량 어떻게? 적겠죠? 체내 수분량이 적으면 농도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농도가 높으면, 증가하면 어떻게? 물을 많이 흡수하세요 되겠죠? 물을 많이 흡수하려면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촉구시켜줍니다. 물을 많이 들어오라. 그럼 언제 물을 많이 들어오게 할까요? 그렇죠? 삼투압이 어떻게? 높을 때 촉진됩니다. 그럼 높을 때 분비가 억제가 아니라 뭐 된다? 촉진된다. 되나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디귿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디귿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호르몬 작용,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놓는다면 이 부분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번 문제. 재미난 문제였어요. 14번 문제가.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간은 대림전자 라지에와 스몰에서 결정됩니다. 그림 어떤 남자의 G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을, 자, 얘가 G원기 세포로부터, 얘는 여기 핵상이 EN입니다. 되겠죠? 자, 표는 세포 기입과 기니디에서 과 사이에서 라지 A와 스몰 A의 상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지 A와 스몰 A의 상대. 대림 유전자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대림 유전자 전체를. 되나요? 대림 유전자 전체를. 자, 기입과 기니디는 각각 1, 2, 3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자, 얘가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G원기 있을 때 어떻게? 2. 복제되면 얼마? 4. 그죠? 그럼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2, 2. 그래서 또 나뉘어집니다. 하면 어떻게? 1, 1, 1,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없어요.
보통 이제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으려면 DNA 양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라지 A든 스몰 A든 한 개만 얘기했을 때 없어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대리유전자 두 개를 다 얘기하면서 더한 값이라고 해서 두 개를 다 얘기하면서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했을 때 없는 것 분열을 했을 때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것 존재하겠죠? 그럼 어디? 그쵸? 상 아니고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면 없는 것이 존재하죠. X든 Y든. 왜? 문제에서 정자 형성 과정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됩니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아니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복제되기 전이니까 뭐 라지 A든 스몰 A든 2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복제됐으니까 2와 3은 중기의 세포를 했습니다. 2와 3은 중기의 세포. 복제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4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쏘리 이건 상일 때 얘기겠죠. 상일 때. 우리 성일 했으니까 어떻게? 한 개입니다. 복제되어요? 2개입니다. 자, 그럼 X와 Y는 상동염색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동염색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으로 움직여집니다. 한쪽으로. 그러면 자, 이쪽으로 볼까요? 2다. 여기가 얼마다? 0이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1이다 되겠습니다. 되나요? 왜? 문제에서 지금 요게 1, 2, 3으로 알려줬거든요. 1, 2, 3. 없는 쪽. 그 다음에 이제 4가 얘이기 때문에 됩니까? 만약에 1, 2, 3이 1, 2 DNA 양이 1, 2, 0이면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2니까. 왜? 0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이제 1인 구간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인 구간이 2고요. 0인 구간이 3이고요. 4에서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됩니까? 되나요? 그래서 DNA 더한 값인데 없네요. 라고 했을 때는 한쪽으로 가고 하나는 없겠구나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던 것처럼 2로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1로 시작되는 거예요. 1로. 됩니까? 라지 A든 스몰 A든 한 개의 존재할 거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 봅시다. 기억에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은 3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스몰 A는 1이다. 스몰 A는 1이다. 맞습니다. 디귿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다. 성염색체에 있다.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 15번 문제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뒷부분에 마지막 페이지에 유전 문제가 어마무시한 유전 문제가 버티고 있어서 그 고비를 한번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타낸 것이고요.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X 전체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 니은의 길이를 봤더니 얼만큼? 그쵸? 요 전체 구간이 우리가 A대라고 하는 거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I대라고 하는데 절반이니까 I대 절반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요 부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길이 변화. 자, 니은이 I대의 절반의 길이입니다. 자, T1일 때는 0.5였는데 T2일 때 0.4였어요. 길이가 짧아졌네요. 언제 I대의 길이가 짧아질까요? 그쵸? 수축했을 때. 그러면 T2가 수축했을 때고 T1은 그보다는 이완했을 때 되겠죠. 자,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0.1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0.1이 줄었고요. 그럼 이 반대쪽도 0.1 줄어도 되겠죠. 그럼 전체 줄어든 양은 얼마다? 0.2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0.2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완될 때는 얼마다? 2.6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됩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H대 일부분이다. 요 기역은 H대 일부분이다. 아니죠. H대는 어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요 구간이 H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A대 얼마? 요만큼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쵸. X의 길이 알려줬고 I대의 절반 알려줬습니다. 그럼 A대의 길이는 어떻게? 는 X 길이 빼기 I대. X의 길이 얼마? 2.6 마이크로미터 빼기 I대. 한쪽이 0.5야. 반대쪽도 0.5겠죠. 얼마? 1.0 되겠죠. 그럼 얼마 된다? 1.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자,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해봅시다.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해봅시다. 더했더니 뭐가 된다? 그렇죠. 액틴 필라멘트가 됩니다.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더한 값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T1일 때와 T2일 때 길이가 같습니다. 액틴 필라멘트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겹치는 부위가 변하더라. 겹치는 부위만 변하더라.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 근육 관련된 문제도 되게 쉽습니다. 자, 얘는 그림 꼭 잘 봐주세요. 그림. 그리고 변화량. 니은의 변화량의 2배가 전체 변화량이 됩니다. 됩니까? 그럼 니은의 변화량이 기역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되나요? 니은의 변화량이 H대의 변화량의 절반이 됩니다. 왜? 이쪽도 변할 거고 이렇게도 변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H대 관련된 길이 변화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유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에서 뭐 된다? 결정된다. 많은 유전자 중에서 하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걸로 다 쓰는 것은 뭐다? 다인자 유전이네요. 라고 알 수 있다. 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유전자형이 다르다가 아니라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자, 그림은 남자 P의 체세포와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가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기역은 라지 E와 스몰 E 중 하나입니다. 조건 P와 Q 사이에서 스몰 a가 태어날 때 스몰 a가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표현형이 같을 확률 물었어. 표현형이 같을 확률. 그럼 얘 표현형은 뭔데요? 그쵸, 대문자 두 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 아니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P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럼 생세포는 어떻게 해요? 라지 E 동그라미 기역 아니죠. 생세포는 라지 E, 라지 D. D를 먼저 쓸까요? 자, 라지 D, 라지 E, 라지 D, 기역 스몰 D, 라지 E, 스몰 D, 기역. 자, Q는 라지 D, 스몰 E, 라지 D, 기역. 됩니까? 이 두 개밖에 없네요. 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요 기역이 스몰 E라면 기역이 스몰 E라면 어떨까요? 라지 D, 라지 E, 라지 D, 스몰 E,
스몰 d, 라지 e, 스몰 d, 스몰 e. 그럼 대문자 몇 개? 2개, 1개, 1개 없으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Q는 이게 지금 P입니다. 얘가 지금 P. Q는 라지 D, 스몰 e, 라지 D, 스몰 e. 그러면 1. 자, 이 조건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겠죠? 2개, 0개 되는데 없고, 그럼 결국 1개가 만날 확률인 거죠. 1개 만날 확률. 그럼 요 P에서 1개 나올 확률이 4분의 2 곱하기 요 부분은 1개밖에 안 되는 거죠. 1이 되겠죠. 그럼 얼마일까요? 저 2분의 1 확률이다. 4분의 1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떻다? 틀렸다. 되는 거죠. 틀렸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동그라미 기억이 대문자 1하면 사라졌네요. 자, 대문자 1하면 어떻게? 라지 D, 라지 E, 라지 D, 스몰 e. 아니죠. 라지 D, 라지 D.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라지 D, 라지 E. 그 다음에 스몰 e, 라지, 스몰 e, 라지 E 되겠죠? 그럼 어떻게?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되겠습니다. 반대쪽은 라지 E, 스몰 e, 라지, 라지 E 되겠죠. 그럼 대문자 1개, 대문자 2개 되나요? 자, 그러면 만날 확률은 2개 돼야 되는 거니까 1개 더하기 1개 돼야 되겠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경우가. 그러면 1개는 어떻게? 2분의 1, 2개 중에 얘가 선택되는 거 곱하기 2개 중에 얘가 선택되야 되는 거 2분의 1. 그럼 얼마? 4분의 1. 성립합니다. 그러면 요 기억은 대문자 2구나. 요렇게요. 됩니까? 되나? 그래서 여기서 표현형이 같은 확률 물었고,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서만 결정됩니다 라는 조건 가지고 기억이 라지 이다라는 소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됩니까?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그렇죠?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되겠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이다. 대문자 이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스몰 a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스몰 a의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P. 자, 그럼 이 P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지 D, 스몰 d, 라지 E, 라지 E네요. 그럼 대문자 몇 개?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은 대문자 3개가 될 확률. 자, 그러면 이를 싹 지우고, 자, 그럼 대문자 3개 될 확률은 얘 지금 가지고 가야 되겠죠? 대문자 3개 될 확률은 2 플러스 1. 그냥 대문자 3개 될 확률 2 플러스 1 또는 1 더하기 2.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은 2개 중에 1개 곱하기 대문자 1개 만날 확률이 2개 중에 1개 더하기 1, 2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나요?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네요. 문제에서 4분의 1입니다. 틀렸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었다라면, 완벽하게 풀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건 없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잘 못 풀겠다, 그러면 다인자 유전 관련된 부분을 유전자형에 대한 부분들, 표현형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페이지 문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조금 시간이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림 가는 대림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서 나는 대림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서 결정이 됩니다.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요게 가고요. 요게 나입니다. 자, 가와 나중 하나는 우성이고요. 하나는 열성입니다. 어느 건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가와 나중에 하나는 상염색체고요. 하나는 X염색체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서 발현 여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힘든 부분인데, 자, 이 문제에서 요 조건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 X염색체에 있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네. 성염색체에 대한 유전이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자, 성염색체 유전에서 어머니가 열성 표현형이면, 표현형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열성 표현형이면 아들은 반드시입니다. 문제에서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열성 표현형이어야 됩니다. 자, 딸을 그냥 여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딸이 열성 표현형이면 반드시 아버지가 열성 표현형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들이 우성 표현형이면 그 X 염색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어머니한테서 왔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반드시 우성 표현형입니다. 아버지가 우성 표현형이면 왜? 아버지의 X 염색체 누구한테 줘야 되죠? 그렇죠. Y를 딸한테 줄 수 없으니까 딸이 받는 X 염색체는 아버지 거다, 맞죠? 그러면 딸은 반드시 뭐다? 우성 표현형. 자, 요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왜? 하나는 X 염색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뭐부터 볼까요? 가를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 자, 1번이 가. 자, 얘가 지금 가. 정상인 엄마, 정상 딸, 가. 그 다음에 정상 가, 정상인 딸, 정상 아들. 자, 만약에 자, 가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데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되나요? 즉 가가 열성이냐? 가가 열성입니다. 자, 그럼 자 찾아볼까요? 가가 열성입니다. 그럼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반드시 뭐야 된다? 열성이어야 된다. 자, 엄마가 열성. 이게 앞에 게 조건인 건 알죠? 앞에 게 조건.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이 반드시 뭐야 된다? 열성이어야 됩니다. 아니네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정상을 열성, 가를 우성해 봅시다.
정상이 열성. 그럼 엄마가 열성, 정상이 열성 됩니까? 그럼 아들은 반드시 뭐? 열성. 아니네. 그러면 가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네.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럼 그건 뭐가? 그렇죠. 나가 성염색체야 유전입니다. 되겠죠. 나가 성염색체 유전. 그러면 샥 지우면 가는 뭐다? 가는 상염색체 유전은 가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은 나다. 이렇게 되겠죠. 나. 되나요? 자, 그러면 나 봅시다. 자, 나가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인데 그럼 나를 표시해 주겠네요. 나 봅시다. 얘 나고요. 정상 나 정상 나 정상 나 됩니까? 자, 그러면 정상과 나에서 나를 우성으로 표시해 봅시다. 나 우성. 정상이 열성. 자, 정상이 열성. 엄마가 열성이면, 엄마가 정상이면, 나 8번 정상이어야 되잖아. 아니네. 틀렸네. 그러면 정상. 나가 열성이면 물론 얘 아니니까 얘가 되겠죠. 자, 나가 열성이면 열성. 엄마가 열성이면 엄마가 열성.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열성.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열성이네. 맞네.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열성 맞네. 됩니까? 아들이 우성이면 정상. 아들이 우성이면 누가? 엄마가 우성. 딸이 우성이면 딸이 우성. 딸이 정상은 없어요. 맞죠? 그럼 얘 성립하네. 되겠죠. 그러면 나가 열성. 그러면 우성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왜냐면 상염색체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성 유전은 X염색체한 유전은 조건이 붙어요. 조건. 반드시.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되나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는 우성이다. 맞죠? 니은.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다. 나의 유전자는 나는 상 아니다. 성이다. X염색체다. 그 다음 6과 7 사이가 태어날 때 이하에서 가와 나 모두 발현될 확률은? 이라 물었습니다. 되나요?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해봐야죠. 얘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좁은 관계로. 자, 6과 7번 봅시다. 6과 7번. 자, 6번은 가에 대해서 아까 뭐였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을 이제 정리하러 오셔가지고 순간 이제 당황했습니다. 자, 가에 대해서 정상과 가가 우성이었고요. 우성이 라지 H, 정상이 스몰 H. 그 다음에 나는 열성. 그 다음에 나는 열성인데 대문자 T, 얘가 소문자 T.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은 B급입니다. B급
가만 발현됐네요. 그럼 나에 대해서는 정상입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가는 뭐죠? 가는 가만 발현됐습니다. 가는 얘는 상이고요. 얘는 성이고요. 자, 순간 이렇게 중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 끊겼습니다. 자, 6번 정상인 사람 상이죠. 근데 엄마가 열성이네요. 6번은 그러면 라지 H 스몰 h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가는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몰 h 스몰 h. 그러면 라지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봅시다. 나는 나 어딨죠? 어디? 나 가만 발현됐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남자니까 라지 ty. 나는 나가 발현되었습니다. 여자니까 스몰 t 스몰 됩니까? 자, 그러면 라지 t 스몰 ty 나가 발현될 확률은 얘 되겠네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가와 나가 동시에 발현될 확률 물었으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됩니까? 중간에 조금 변수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선과 열성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X 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용해서 조건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되나요? 자, 18번 문제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방향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꼭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꼭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밀도, 빈도에 대한 개념들, 구하는 방식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8번 그림 다음 어떤 지역에서 방향구를 이용해 식물 분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면적이 같은 4개의 방향구, A, B, C, D를 설치하여 조사한 질경이, 토끼풀, 강아지풀의 분포는 그림과 같으며 DS의 분포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토끼풀의 빈도는 4분의 3이에요.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그 종이 나타난 방향구 됩니까? 그게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질경이의 밀도와 강아지풀의 밀도는 같고요. 근데 공간 면적이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 했습니다. 자, 근데 밀도는 같아요. 공간이 같으니까 개체수만 비교하면 돼요. 개체수가 같네요. 개체수가 같고 토끼풀의 밀도는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치 가장 큰 종은 질경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질경이, 토끼풀, 강아지풀. 자, 질경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토끼풀 1개. 그 다음에 강아지풀 1개. 되나요? 그 다음에 질경이 3개, 2개, 강아지풀 5개. 그 다음에 C는 없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나타내겠습니다. D. 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토끼풀의 빈도는 4분의 3입니다. 4개 중에 3개가 나타났어. A, B, C 3개 방향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D에서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토끼풀은 없어요. 되겠죠? 없어요. 그럼 이제 토끼풀 전체 개체수가 5입니다. 5. 되나요? 근데 질경이와 강아지풀의 밀도에 얘는 토끼풀의 밀도의 2배입니다. 토끼풀 밀도의 2배가 질경이와 강아지풀이라 했어요. 그럼 5의 면적은 같기 때문에 5의 2배는 어떻게? 여기 10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야 2배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면적의 면적분의 객체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질경이는 D에서는 7이니까 3개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10에 되니까 8, 9, 얘는 1개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래야 전체 개체수가, 그러니까 질경이와 강아지 풀의 개체수가 같아져야 밀도가 같고라는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됩니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기억, D의 질경이가 있다. D의 질경이가 있다. 그렇죠? 있다. 몇 개? 3개나 있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20%다. 자,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어떻게? 전체 객체수. 자, 토끼풀의 상대 밀도. 전체 객체수 25개의 특정 종의 객체수 5 곱하기 얼마? 10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일까요? 그렇죠. 20%. 그럼 얘가 20이고 얘 같은 거니까 어떻게? 나머지는 그렇죠. 질경이의 상대 밀도는 40. 이거 20. 얘 40 되겠죠. 상대 밀도. 자, 그다음에 상대 피도는 질경이 강아지 풀보다 많다 했으면 상대 피도. 자, 피도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빈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빈도. 자, 빈도를 봤더니 질경이의 빈도는 하나, 둘, 3개예요. 즉 질경이의 빈도는 4개 중에 3개입니다. 토끼풀 빈도 4개 중에 3개입니다. 강아지풀 빈도 4개 중에 4개입니다. 되나요? 그럼 상대 빈도 어떻게 해요? 상대 빈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까요? 질경이의 상대 빈도 전체 빈도의 합. 그러면 4분의 6, 4분의 10이네요. 4분의 10분의 특정 종의 빈도 4분의 3.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약분된 결과 얼마? 10분의 3 곱하기 얼마? 100. 그래서 얼마일까요? 30. 그럼 얘가 30이면 얘도 30 되고 얘는 얼마? 40 되겠죠. 됩니까? 되나요? 자, 그러면 중요치 가장 큰 종은 질경이라 했어. 질경이.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을 중요치라 합니다. 그럼 얘 40 더하기 30이고 얘 40 더하기 40이에요. 80이야. 그럼 일단 마지막 상대 피도가 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중요치가 질경이 높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기에서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 풀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이 값이 이거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됩니까? 이 값이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은 밀도냐, 빈도냐, 피도냐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특히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 되나요? 자, 19번 문제.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에와 스몰에에서 나는 라지비와 스몰비에 설정됩니다. 라지에는 스몰에 대해서 우성, 라지비는 스몰비에서 완전 우성이라 했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X 염색체 위에 있다 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구성원은 다음과 같고요. 발현 여부도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난 생세포 기억과 정상 생세포 수정되어서 자녀 3번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3번이 태어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자녀 3번만 이상한 녀석이네요. 돌연변이네요.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정상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면서 얘네들이
얘들이 돌연변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특성. 자, 아버지는 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에 대해서 모르고 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Y입니다. 왜?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바로 할까요? 아버지는 모르고 나를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어머니는 정상입니다. 정상. 그럼 X 염색체 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형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번을 봤더니 좀 더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녀 1번이 모르겠어요. 뭐 맞네요. 자, 자녀 2번 보시죠. 남자를 봤더니 가는 가지고 있다. 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는 없다. 나는 없다.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다. Y를 가지고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 X 염색체 누구한테 쏜 거? 그렇죠. 엄마한테 쏜 거. 그 어머니가 가가 있으면서 정상입니다. 그럼 가가 있으면서 정상인데 전체 표현형이 뭐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가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됩니까? 왜? 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이 알지? 자, 요거죠. 요건 지금 누구한테서 온 거다? 그쵸? 어머니한테서 온 거다. 그럼 어머니는 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인 X 염색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더니 이 가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형이 정상입니다. 그럼 가는 있어도 발현되지 않는 열성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 가는 열성입니다. 정상이 우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얘를 가를 스몰 a로 표시합시다. 그럼 정상 표현 되려면 라지 L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딸은 지금 자녀 1번 가도 있으면서 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가를 가져야 되면 스몰 a인 거죠. 그럼 하나의 스몰 a는 엄마한테 왔다 치더라도 하나의 스몰 a는 누구한테 와야 된다? 아버지한테 와야 된다. 그럼 아버지는 뭘 가진다? 스몰 a를 가진다. 되나요? 됩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스몰 a는 누구 거? 그렇죠? 엄마 거에 와야 되죠. 엄마 근데 라지에는 아니 와야 돼, 그지? 그러면 요게 오겠죠. 정상입니다. 되나요? 근데 나는 어떻게? 나는 발현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지만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발현된다? 나가 발현된다. 그러면 나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되겠죠. 그럼 나는 대문자 B, 정상은 소문자 B. 되나요? 그럼 이제 고칠까요? 나는 대문자 B, 이거는 소문자 B. 그럼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자 B. 그럼 아빠한테서 온 건 요거겠네요. 엄마한테서 온 거는 그러면 소문자 B. 근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엄마의 유전자형, 아버지의 유전자형, 자녀 1번의 유전자형, 그 다음 자녀 2의 유전자형. 됩니까?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 3번 봅시다. 자, 자녀 3번을 봤더니 얘는 가를 안 가져요. 가를 안 가져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어요.
되나요? 그럼 대문자 A가 올 수 있는 게 엄마한테 있는 요거밖에 없죠. 요거. 그 다음에 나는 또 발현돼요. 그럼 나가 발현되려면 어떻게? 대문자 B가 와야 돼. 그럼 대문자 B가 있는 게 아빠한테 있는 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엄마 거, 어머니 거, 요건 아버지 거. 근데 얘가 뭐다? 성별이 남자다, Y다. 아, 그러면 요렇게 같이 오고 요렇게 따로 왔다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정자가 돌연변이, 얘가 지금 기역 되겠죠. 기역. 얘가 난자의 n과 정자의 n 플러스 1이 온 거다. 됩니까? 요렇게 지금 정리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이 해서 보아야죠. 같이 해서. 됩니까? 같이 해서. 그 문제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됐다. 아버지에게서 가, 열성 발현됐다. 그죠? 니은 나는 우성형질이다. 나는 우성형질이다. 그죠? 디귿 기역의 형성 과정에서 성영수치 비불리는 감수 1분위에서 일어났다. 자, 지금 xy 같이 와 있어요. 상동 염색체 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 감수 1분열 비분리일까요? 감수 2분열 비분리일까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돼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비분리가 일어났다, 누구한테 비분리가 일어났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과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싹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차근차근 풀어서 완전히 익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기분 좋게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며 에너지 양은 상대값입니다. 자, 그럼 태양에서 바로 오는 게 얘가 생산자겠죠. 얘가 1차 소비자, 얘가 2차 소비자. 자, 문제에서는 얘 정확하게 에너지 양이 얼마입니다까지 묻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번 풀까요? 자, 곰팡이는 A에 속한다. 곰팡이는 여기 분해자에 속한다. 곰팡이는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리을. B에서 C로 유기물 이동한다. 그렇죠. B에서 C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즉 생태 먹이사슬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로.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로 이동한 이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 아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습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듭니다. 뭐는 커진다? 에너지 효율은 커진다.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얼마인데? 라고 물었을 때 빠지는 게 0.5, 1.5입니다. 그럼 들어온 게 얼마일까요? 그렇죠. 2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차 기준 봤을 때 빠지는 게 4.75, 4.5, 3.5, 8 되겠죠? 2니까 들어오는 건 얼마? 10 되겠죠. 됩니까? 그럼 10에서 50에서 들어오는 양은 얼마? 100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묻는다라면 에너지 효율까지 같이 해서 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오늘 지금 모의고사 이렇게 풀이를 했었는데 앞에 초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았어, 이 문제 틀렸어가 아니라 풀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이 좀 개념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이 개념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건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은 내가 조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정도의 조율,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모의고사 칠 때 다시금 자기가 준비했던 게 차근차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간다라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는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긴 시간이었지만 봐준다고 참고하신다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미래, 밝은 힘찬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